아직은 뭘 작정하고 해보자, 내가 감독이 되겠어,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다들 좋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진짜 얼떨떨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일이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렇게 부천 영화제까지 오게 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떨리고 너무너무 약간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또 이렇게 극장에서 본 거는 처음인데요. 이렇게 크게 보니까 약간 단점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게 집중을 하지 못하고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집중하고 봤습니다. 세 번째 보는 건데.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진행형의 주연이신 정평 배우님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진행형 한정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뭐 어쨌든 이렇게 큰 화면으로 제 얼굴이나 발이나 나오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이상한 감정들이 많이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두웠다가 조금 밝아질 때 관객분들 많으신 거 보고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함께 해주시는 관객분들, 멀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제 거는 그냥 좀 뭐 그랬는데 심연이나 꿈의 와저는 너무 큰 화면으로 보니까 안 보이던 게 더 장점들이 보여서 저는 더 좋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네. 우선 처음 작품 준비했던 작품이 심연이었어요. 근데 심연 작품은 물속에서만 계속 촬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작품들도 다 같이 대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이유였나요? 오히려 우리의 표정과 모음의 움직임으로 우리의 감정과 이야기를 더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해보자. 네, 이렇게 아주 간단한. 심연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도 그렇고 빛이 되게 중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심연에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둡고 갑갑하고 벗어나고 싶은 어떤 감정 속에 있었을 때 뭔가 희망 같은 빛 같은 존재 이렇게 잘들 표현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좀 희망이나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 같은 의미로 제가 활용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나를 세워주지는 못한다라는 걸 깨달았을 때 오는 어떤 좌절감, 그리고 결국에는 물거품이 되어서 사라지는 거일 수도 있지만 뭔가 나의 숨을 인지하고 내가 숨을 쉬고 나의 어떤 삶을 인지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온전히 서서 있으면 빛도 어둠도 사실은 크게 중요치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좀 던져보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보는 의미로 빛을 활용을 했고요. 두 번째 현재 진행형 같은 경우는 좀 이 개인 주체를 괴롭히는 혹은 이 주체를 좌지우지 흔들 수 있는 여러 개의 인격체로 저는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깜빡깜빡거리는 조명들은 이 개인의 어떤 자신감이나 혹은 어떤 불안감, 내가 이걸 해도 되나? 이게 내게 맞나? 하는 어떤 의심, 의구심 이런 것들의 감정들을 좀 표현을 했고, 그러다가 자꾸 좁혀오는 조명들은
이 사람을 압박하고 있는 외부의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내적 압박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압박감을 좀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그 뒤에 이 사람을 자꾸 비껴나가는 조명들은 뭔가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근데 잡아야만 할 것 같은 어떤 존재 그리고 이 발을 묶어놓고 못 떠나게 하는 것은 나의 미련 같은 혹은 한 오락이라도 남은 어떤 정 같은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어떤 주체 인격성을 부여해가지고 계속 쉴 틈 없이 남자 주인공을 괴롭히게 하는 역할이었는데요. 전달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배우로서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인생이라는 무대에 선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전달하고자 해서 네 그렇게 빛을 활용했고 촬영을 하면서 하기 전에 매번 촬영 감독님과 아주 깊은 회의를 나누고 거기에 맞는 조명 팀들이 매번 이렇게 다르게 오시고 그러면서 되게 많이 배우면서 네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수중 촬영이 저의 적성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촬영을 혹시 하면서 전생에 인어 인어였으면 다행이고 저 너무 잘 맞아서 저는 사실 힘든지 모르고 촬영을 했고 나중에서야 조금 카메라 감독님이 걱정이 되시더라고요. 어쨌든 배우가 힘들다고 하고 좀 쉬어줘야 감독님도 나와서 좀 쉬시고 하실 텐데 제가 그런 거 없이 계속 다음 선배 가시죠? 다음 선배 가시죠? 그러니까 감독님 못 쉬신 건 아닌가 하고 그게 좀 걱정이 됐고 너무 재밌었어요. 수중 촬영. 네. 그러면은 저는 25초를 제가 세면서 보면서 힘들었겠다 이랬는데 최장 시간이 얼마였어요? 그 안에서 한 테이크 숨을 참으면서 숨을 참으면서요. 아마 그 25초 그게 제일 길긴 했을 텐데 이제 앞에 들어가서 빼고 고깃빵 치우고 정리하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아마 한 1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엄청나네요. 네. 근데 아, 그 네. 시간 아이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하루 안에 아주 단시간에 많은 장면들을 찍어야 해서 독하게 찍었어요. 그 시간들과 그 돈이 해녀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을 더 들이면 안 되니까. 네. 네, 앞으로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해녀가 등장하는 네, 영화이지. 물은 뭐든지. SOS. 네. 그 심연 그 혼자서 할 때 사실 누가 확인해주는 사람이 항상 있잖아요. 그리고 믿고 가는 사람이 감독님이 현장에 계시면 그게 없으니까 내가 누굴 믿을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확인받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오로지 내가 모니터에서 판단을 그때그때 빨리 내려야 되고 하니까 사실 되게 감독이란 건 진짜 외로운 직업이구나 그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감독님 잘할게요. 아이고 참. 저는 제가 그런 대답을 받으려고 질문한 거 아니고요. 저는 사실 심연을 보면서 이 배우가 뭔가 저는 외로웠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자유로웠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얼굴들과 표정들을 보면서 제가 사실 보지 못했던 어떤 얼굴과 감정들이 전달되는 걸 보면서 반대로 저는 이 순간 굉장히 자유로웠겠구나. 원하는 것을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잘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맞는 게 진짜 자유롭기는 했어요. 그래서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다음 차기작에 또 문근영 배우님이 본인이 주연인 장편 영화를 또 보게 되길 바랄 것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연출하는 그러면 또 어떤 모습이 보일까 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게 나의 이야기인 거니까 어쨌든 자기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저는 무대 쪽에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몇 년 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늘 조금씩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이었는데 공연이 없어지거나 그 다음에 공연을 하더라도 그게 불안함에 이제 언제 없어질 수도 있고 뭐 중단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아, 내 직업이라는 게 없어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내가 이 직업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이 조금 더 딥해진 부분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게 과연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환경이나 다른 상황들에서 내가 못할 수도 있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복잡하게 막 이렇게 돌다가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 배우가 어디까지 잘 되고 못 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겠지만 스팟라이트를 계속 받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들에 이제 하면서 조명이랑 잘 연결을 해볼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이 무대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 한 발이 떠나지지 않는 건 어떤 내 마음 깊숙이에 있는 내 미련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표현이 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조명들은 어떻게 나를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번씩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이런 관념적이고 원론적인 그 질문과 이런 생각들이 계속 현재 진행형이 되는 그런 내 모습에 대해서 이제 근영님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발전된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에 앞서서 저희 원래 꿈에와도 안승규 배우도 이 자리에 같이 와야 하는데 지금 군복 모양의 입고 있어가지고 여기에도 못 오고 관객석에는 또 앉아 계세요. 오늘 마침 일요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계신지 인사 한 번만 일어나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캐스팅 배경과 네.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연출하게 된 의도 우선 캐스팅 배경을 사실 그 여자 역할을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승균이랑 저랑 같이 하기로 했었었는데 승균이가 공연을 그때 이제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보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공연을 보러 갔는데 그 이다경 배우가 딱 나오는 순간 헉, 저 여자다. 그 생각이 이게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연 끝나자마자 승균이한테 공연 잘 봤다라는 말도 없이 이다경 배우는 어때? 너랑 친해?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대뜸. 그랬더니 왜 누나? 그래서 그 여자의 다겸이만한 배우는 없는 것 같아. 그랬더니 그럼 우선 내가 한번 물어볼게.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합류해가지고 그 안무를 다 짜주시고 또 같이 촬영도 해주시고 네, 그런 캐스팅 비하인드가 있고요. 또 꿈의 가족 같은 경우는 우선 안승균 씨의 이야기인데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감독인 저의 마음에서는 승균이를 위로해주고 싶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새 작품 공통점 말씀 주신 게 대사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발견한 게 맨발이 나오더라고요. 예, 새 작품 그것도 의도를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 작품 딱 보고 나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딱 20대, 30대 청년들이나 청춘들이 한 번씩은 느꼈을 법한 거라서 그 과거에 대한 반출은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다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연출도 이제 하셨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고민하시는 거 있으신지 또 그 다음은 또 어떠한 걸 또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또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맨발은 전혀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발견이었어요. 네. 그냥 쉬면은 물에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랬을 거고 여기서는
신발을 벗고 어쨌든 저도 오늘 보면서 그거 느꼈거든요. 다 세 작품 다 맨발이네. 막 이러긴 했어요. 아직 쪼렙이라서. 그래서 꿈에마저도 맨발로 있고 또 맨발로 걷고 있네. 뭔가 그것도 또 상징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게 20대, 30대, 40대가 이렇게 만든 작품이어서 그 나이대에 가질 법한 고민들과 그런 생각들이 당연히 담겨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는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도 고민 중이고 현재 진행.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다 같이 고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위로를 던지는 정도의 결말로 맺기를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연참에 죄송한 얘기지만 맨발의 청춘? 죄송합니다. 얘기를 안 하나요.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이번 유튜브에서 보려다가 여기서 이제 상영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참고 오늘 봤는데 확실히 큰 화면으로 보니까 심연을 유튜브로 보고 그 다음에 참고 있다고 오늘 봤는데 큰 화면으로 보니까 확실히 훨씬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각 그 작품의 주연 배우들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출은 다 이제 문근영 감독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연출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 각각의 배우들의 이야기인데 연출은 이제 혼자 하시게 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셋 중에 제가 그나마 제일 나을 것 같더라고요. 연출을 맡은 게. 그래서 제가 하게 된 게 크고 아무래도 어쨌든 제가 주축이 돼서 만들고 주축이 돼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감정도 이야기도 소통했던 사람이 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셋 중에서 제일 많이 영상을 접해본 사람도 저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연출을 하게 됐어요. 물론 다른 연출을 또 구해볼 생각도 했었지만 제가 아직은 세상 밖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지인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재밌게 이렇게 좀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건데 또 역시나 일이 이렇게 커져서 예. 감사합니다. 현재 진행형에 대해서 배우로서의 고민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그 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거든요. 네네. 근데 그 스포트라이트가 배우의 발목을 잡기도 하고 네. 배우가 스포트라이트를 쫓아가기도 하고 배우가 뭐 과도한 스포트라이트 아니면 그냥 스포트라이트 자체로 괴로워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뮤지컬 연극을 많이 써보시기도 했겠지만 문근영 배우님은 오랜 경력이시기도 하고 신인 감독이기도 하신데 배우로서 감독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임하는 자세, 생각 그런 게 다를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스포트라이트는 사실 좀 부담스럽고요. 적당한 스포트라이트가 조금 살기 편한 것 같고 감독으로서 스포트라이트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데요. 아직은 뭘 작정하고 해보자 내가 감독이 되겠어 이런 어떤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다들 좋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진짜 얼떨떨하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인터뷰를 하나 하고 왔어요. 감독으로서. 근데 그게
좀 마냥 좋은 기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겁이 나고 무섭고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는 어느 것이 되었던 적당히가 좋은 것 같다는 결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세 작품 다 대사가 없는데 이제 연기를 할 때는 이제 대사를 하면서 감정을 전달을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대사 없이 이제 영화를 찍으셨는데 그때 어떤 걸 가장 중점으로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표정이나 이제 몸짓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네, 궁금해요. 이게 제가 감독을 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모니터로 그러니까 저 촬영할 때 여기서 뭐 해주세요. 여기서 이런 감정이에요. 이 커트에서 이런 거 찍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장면 어떤 상황의 장면을 가면은 배우들이 알아서 연기를 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야기고 상황이고 감정이니까 그냥 그 감정에서 그 씬 촬영 때 카메라 돌아가면 배우들이 그냥 막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그게 저는 너무 모니터로 보면서 약간 짜릿했어요. 뭐지? 이 짜릿함은? 아마 그래서 배우들도 무슨 생각하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마 별 생각 안 했어요 이럴 거예요. 그죠? 그죠?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라도 얘기를. 맞아요. 그 조금 저희 얘기니까 아무래도 연기를 어떻게 하고 분석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리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느끼겠지만 굳이 얘기를 하지 않을 때가 조금 더 효과적이거나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이 가득가득 좀 차올랐던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분 그 문근영 배우가 아닌 감독으로서의 첫 작품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박수 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영화관을 잘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같이 유튜브 채널도 열심히 계속 꾸준히 활동할 거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기로도 곧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다면 멀고 뭐 가까우다면 가까울 수도 있는데 부천까지 와셔서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하는 이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문근영 그 감독님이 또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장을 펼쳐준 것만으로 정말 감사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밭이라는 창작 집단으로 인해서 좋은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